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과 정계의 거물들, 그리고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파티는 그 자체로 권력과 부의 현장이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과 탐색전이 오갔다.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며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바로 그때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연회장 입구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칠흑같이 검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심플하지만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로열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밤의 여신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연.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국제금융가를 뒤흔든 아테나 캐피탈의 젊은 회장이었다. 5년 전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오늘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강지현은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로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몇몇 재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JM그룹의 CEO 한태준 역시 그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눈앞에 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여인과 과거의 누군가를 쉽게 연결짓지 못했다. 다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과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감은 한태준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날카로운 눈으로 강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좇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뒤섞인 특유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구든 감히 자신과 JM그룹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을 마치 공기처럼 무시하며 곧장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시작될 복수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파티의 호스트이자 국내 굴지의 K금융그룹 최 회장의 앞이었다.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테나 캐피탈의 강지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노련한 사업가답게 미소로 화답했다. 강 회장, 이게 얼마만인가 서울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아테나 캐피탈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오늘 이렇게 직접 보게 되어 영광이군. 두 사람의 대화는 주변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아테나 캐피탈. 최근 몇 년간 국제 M&A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놀라운 성공률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생투자 큐이버팔라의 그 베일에 쌓인 회장이 바로 눈앞의 젊은 여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지현은 최 회장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주변 인사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태도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당당했으며
날카로운 통찰력이 묻어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어리고 순진했던 강지연이 아니었다. 수많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냉혹한 승부사. 그 자체였다. 한편 한태준은 여전히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지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강지연.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기억 저편,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순수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눈빛,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 하지만 눈앞의 저 얼음 여왕과 과거의 그 연약했던 여자는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존재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한태준은 왠지 모를 불쾌감과 함께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때 그의 비서인 김민석 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잠시 후 있을 JM그룹의 신규 리조트 사업 발표와 관련하여 최종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강지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김 실장, 저 여자에 대해 좀 알아보게. 아테나 캐피탈의 강지연 회장,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민석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한태준이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파티는 무르익어갔고 마침내 JM그룹의 신규 사업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한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JM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도 프리미엄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투자금과 화려한 청사진, 그리고 JM그룹의 명성이 더해진 이 프로젝트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손을 들었다. 바로 강지연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한태준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지연 회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테나 캐피탈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큐에서 저희 JM그룹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는 은근한 자신감과 함께 상대를 떠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장내에 찬물을 끼얹듯 충격적이었다. 한태준 대표님, JM그룹의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테나 캐피탈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연 JM그룹이 제시하는 기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히 JM그룹의 발표 현장에서, 그것도 CEO인 자신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었다. 한태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강 회장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JM그룹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수익성 분석 또한 다수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내용입니다. 아마도 아테나 캐피탈 측에서 아직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강지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료는 이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한 대표님, 저희는 단순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테나 캐피탈은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공식적인 투자 부적격 판단. 이 말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선 JM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아테나 캐피탈의 명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발언은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한태준의 얼굴은 이제 노골적인 저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히 이 어린 여자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강지현은 한태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머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복수의 시작. 그녀는 한태준이 과거에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하나씩 철저하게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자존심, 그의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까지도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타올랐다. 과거에 악연으로 얽힌 두 남녀.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고, 다른 한 명은 과거의 오만함 속에서 다가올 파멸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듯 짧게 고개를 숙여 최 회장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미련 없이 연 회장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태준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결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강지현이라는 여자, 그녀가 누구든, 그녀가 가진 배경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호텔을 빠져나온 강지현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오늘 그녀는 첫 번째 돌을 던졌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것이며 수많은 위험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집념뿐이었다. 한태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버린 그 하찮은 존재가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이 흩어졌다. 복수의 여신은 그렇게 자신의 무도회의 막을 올린 참이었다. 그리고 그 무도회의 마지막 춤은 가장 처절한 파멸의 춤이 될 것이었다. 강지현이 떠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 회장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테나 캐피탈 회장의 예기치 않은 선전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 JM그룹과 한태준 대표에게 닥칠지 모를 파장을 예감하게 했다. 사람들은 335 모여 강지현이라는 인물과 아테나 캐피탈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고독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지난 5년은 지옥 그 자체였고 매 순간을 복수심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 한태준,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떠올릴 때마다 격렬한 통증과 함께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잊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7년 전 22살의 강지현은 갓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미술학도였다. 밝고 순수했으며 세상의 어두운 면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삶에 한태준이라는 남자가 폭풍처럼 등장한 것은 한자선 미술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JM그룹의 젊은 후계자로 주목받던 한태준은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그림, 마음에 드십니까? 자신이 그린 작은 풍경화 앞에 서 있는 지현에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에 지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설렘을 느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한태준은 지현의 순수함과 예술적 감성에 매료된 듯 보였고, 지현은 그런 그의 관심과 애정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는 그녀에게 꿈같은 시간을 선물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한적한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 그리고 그의 따뜻한 품. 지현은 그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현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미묘한 그림자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지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 시선은 지현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무심코 흘렸던 말들. 너는 그녀와 참 많이 닮았어. 혹은 특정 향수를 뿌려달라거나 특정 스타일의 옷을 입어달라는 그의 부탁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태준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젊은 모습으로 지현과 놀랍도록 닮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윤아, 한태준의 첫사랑이자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연인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잔인한 진실. 강지현은 한태준에게 그저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를 쫓기 위한 대용품, 값싼 세신에 불과했던 것이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지현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한태준의 태도는 냉혹하게 변했다.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넌 유나와 닮았지. 그래서 네 곁에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알았으니 됐나.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마.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히 나를 사랑했다고 착각한 건 아니겠지. 너 같은 건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강지현은 처참하게 버려졌다. 사랑, 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한태준에게 짓밟힌 채였다.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아니, 도망쳤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했고 독하게 공부했으며 자신을 버린 세상과 한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아테나 캐피탈의 회장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강지현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와인잔을 내려놓은 그녀는 곧장 개인 서재로 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JM그룹과 한태준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지난밤 파티에서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JM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JM그룹의 주가는 강지현의 발언 여파로 소폭 하락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임원들을 질책하고 있었다. 도대체 아테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겁니까? 강지현이라는 여자. 정체가 뭡니까? 아직도 제대로 파악된 게 없어요. 김민석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아테나 캐피탈은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한 사모펀드입니다. 주로 부실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강지현 회장에 대해서는 5년 전 한국을 떠난 기록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한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령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나. 반드시 그 여자의 뒷배와 목적을 알아내 감히 나 한태준에게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의 분노와는 별개로 아테나 캐피탈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JM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JM건설이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에 아테나 캐피탈이 자금줄을 막아버린 것이다. JM건설은 이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이미 투입한 상태였고 자금 조달이 막히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나 캐피탈은 JM건설의 숨겨진 부실 채권 문제를 폭로하며 주가를 더욱 폭락시켰다. 한태준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밤낮 없이 대책 마련에 몰두했지만 아테나 캐피탈의 공격은 마치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는 것처럼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는 강지현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공격에는 분명한 목적성과 함께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 자신이 버렸던 그 연약한 여자와 지금의 냉혹한 승부사를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강지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섬뜩한 호기심만이 커져갈 뿐이었다. 강지현은 한태준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이 과거 자신에게 주었던 절망과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그녀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서재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이 도시. 이제 그녀는 정복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 펼쳐진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극이 펼쳐질 참이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 아픔마저도 이제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아테나 캐피탈의 공세는 쉴 새 없이 JM그룹을 몰아붙였다. 강지현은 마치 잘 짜인 악보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정교하고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녀의 지휘 아래
아테나 캐피탈의 정예팀은 밤낮없이 움직이며 JM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들의 주된 공격 루트는 JM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자금줄 차단과 부실 채권 폭로에 그치지 않았다. 강지현의 다음 목표는 JM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JM유통이었다. JM유통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강지현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아테나 캐피탈은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JM유통의 갑질 행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살포했다. 여기에는 내부 계약서, 사본, 피해 업체 대표들의 육성 증언, 그리고 JM유통 임원들의 부당한 요구가 담긴 이메일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이 일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JM유통의 주가는 폭락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태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태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였다. 도대체 이 모든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가는 겁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한태준은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아테나 캐피탈의 공격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파괴적이어서 마치 JM그룹의 모든 내부 사정을 송금 보듯 꿰뚫고 있는 듯했다. 김민석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테나 캐피탈이 저희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마치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당장 강지현 그 여자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 여자의 과거, 주변 인물,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 전부 다 캐내. 한태준의 명령에 JM그룹의 정보팀은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강지현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쫓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아테나 캐피탈 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그 어떤 사적인 정보도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지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냉혹한 공격 방식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과거, 자신이 알던 누군가와 희미하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 그러나 기억의 파편들은 좀처럼 하나의 형상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집요한 의구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강지현의 공격이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깊고 어두운 원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한편 강지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JM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오랜 충복이자 아테나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인 최진혁 이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JM그룹은 JM유통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태준 대표의 개인적인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이 수상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이사는 강지현이 서울을 떠나 밑바닥을 헤맬 때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지현의 과거와 그녀가 품고 있는 복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강지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 이사, 역시 일 처리가 확실하군요. 한태준이 가장 아파할 곳은 바로 그 돈줄일 겁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 돈이 얼마나 더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확보했던 결정적인 증인도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녀가 언급한 결정적인 증인은 과거 한태준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로, 몇 년 전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다 한태준에게 처참하게 버려진 후 아테나 캐피탈의 보호 아래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제 그가 나설 때가 온 것이었다. 아테나 캐피탈의 새로운 공세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며칠 후 유력 경제 일간지 한 면에 한태준 대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이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의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다. 검찰은 즉각 JM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한태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JM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금융기관들은 JM그룹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JM그룹은 순식간에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중심에는 강지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지현의 공격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치밀함, 냉혹함, 그리고 JM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예리함. 그것은 마치 과거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랬던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내쳤던 한 여자의 얼굴.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지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김민석 실장에게 다시 한번. 5년 전, 아니 7년 전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강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배경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여자들의 사진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자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현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한태준이 마침내 과거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좋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될수록 그가 느끼는 절망과 공포는 더욱 커질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7년 전 풋풋했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한태준, 네가 죽인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죽일 차례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태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김민석 실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두꺼운 조사 보고서와 함께 빛바랜 사진 몇 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순수한 미소를 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보이는 한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7년 전 자신이 서윤아의 대용품으로 여겼던, 그리고 가차없이 버렸던 바로 그 강지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아테나 캐피탈의 강지현 회장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얼음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현재의 강지현 사진이 놓여 있었다. 두 사진 속 인물은 세월의 흔적과 분위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특히 깊고 슬픈 눈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한태준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려 나왔다. 김민석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대표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테나 캐피탈의 강지현 회장은 7년 전 대표님 곁에 잠시 머물렀던 강지현 씨와 동일 인물이 확실합니다. 그녀는 5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신분을 세탁한 후 금융계에 투신하여 아테나 캐피탈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과거 사생활은 철저히 지워져 있었지만 저희가 확보한 몇몇 단서들을 통해 겨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지현, 그 하찮고 연약했던 여자, 자신이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기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았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들, 그녀의 순수한 눈망울,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과 냉혹한 행동들. 넌 그저 대용품일 뿐이야. 니까짓게 감히 나를 사랑했다고 착각하지 마. 더러운 돈 몇 푼이면 너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양심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 괴물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렸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증오했다. 동시에 현재의 강지현이 느끼고 있을 분노와 증오의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지현.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쓰디쓴 후회와 자조감이 온몸을 휩쌌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테나 캐피탈의 JM그룹을 향한 공격이 왜 그토록 집요하고 정확했는지, 강지현의 눈빛이 왜 그토록 차갑고 공허했는지,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자신, 한태준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과거의 충격과 자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강지현의 결정적인 한 방이 JM그룹을 강타했다. 아테나 캐피탈은 JM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M바이오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남발했다는 내부 고발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들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 내부 고발자는 JM바이오의 연구소장이었으며 그는 한태준의 직접적인 지시로 모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었고 JM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즉각 한태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소환 조사에 착수했고
JM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태준과 JM그룹에게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대표들과 해고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JM그룹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기술 탈취, 부당 해고 등의 사례를 폭로하며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의 움직임 뒤에는 아테나 캐피탈의 법률 지원팀이 암암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지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한태준과 JM그룹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듯 보였다. 한태준은 사면촉에 놓였다. 과거의 망령은 그의 양심을 짓눌렀고 현재의 위기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변호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강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였다. 강지현이 던진 그물은 너무나 촘촘하고 강력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며칠 후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한태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지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비서를 통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초조함과 절박함 속에서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의 오랜 비서였던 김민석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대표님, 차라리 직접 아테나 캐피탈로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마저 버리고 강지현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이 파국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테나 캐피탈 본사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냉랭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관문을 거쳐 마침내 강지현의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에 강지현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마치 지옥의 심판관 앞에 선 죄인처럼. 한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한태준 대표님, 곧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 바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강지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한태준은 그 조소가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지현의 사무실 문 앞에 선 한태준은 자신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JM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초라했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역력했다. JM그룹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과 주가 폭락,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압박,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기까지.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여자. 자신이 한때 그림자 취급하며 짓밟았던 강지현이라는 사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한태준 대표님, 곧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 바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강지현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냉랭한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녀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조금의 미동도 없이 한태준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과거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경멸과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한태준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과 변명 아니면 애원,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강지연 씨, 아니, 강 회장.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소.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죄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100번, 1000번 사죄하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JM그룹은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요.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제발 이쯤에서 멈춰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그의 말에는 처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강지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싸늘하게 대꾸했다. 보상이라고요, 한태준 씨.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젊음, 내 순수한 사랑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나를 단순한 대용품으로, 장난감으로 취급했죠. 실증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절감하고 있었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강 회장, 과거는 과거일 뿐이오.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당신에게 속죄하겠소. 속죄. 강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속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과 JM그룹의 완전한 몰락뿐이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난 5년간 살아온 이유이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한태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재벌 총수가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지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봐주시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과거의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강지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애원했다. 그의 모습은 한때 그녀가 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던 모습과 기묘하게 겹쳐졌다. 강지연은 싸늘한 눈으로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통쾌함 아니, 그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에 가까웠다. 저 남자의 저런 비굴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녀는 지난 5년간 모든 것을 걸었던가.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한태준 씨, 당신의 그 역겨운 눈물 따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당신은 기억이나 합니까? 강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한태준 씨, 이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테나 캐피탈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겠죠.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연민일 뿐.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군요. 한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지연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까지도. 강지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보는 것조차 역겹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강지현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한태준이 떠난 후에도 강지현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드디어 끝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상했던 것만큼 후련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7년 전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과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문득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성공을 자축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어쩌면 과거에 상처받았던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한태준이 강지현의 사무실을 떠난 후 JM그룹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고 한태준을 비롯한 JM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줄줄이 구속 수감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M그룹 게이트는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태준과 그의 공범들이 저지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대한민국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정에서는 아테나 캐피탈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한태준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죄목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고개를 떨구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 한태준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그의 주요 공범들 역시 각각 5년에서 10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환호와 탄식으로 뒤섞였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에 안도와 지지를 보냈다. JM그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해고 노동자들은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강지현은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태준의 몰락은 이미 지난 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다. JM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사라진 자리는 금융시장과 산업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강지현과 아테나 캐피탈은 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아테나 캐피탈은 JM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비교적 건실했던 몇몇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지현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조했다. 그녀는 JM그룹 시절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우수 인력들을 재고용하고 피해를 입었던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또한 아테네 캐피탈은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JM그룹의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인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컨설팅과 기술 지원, 그리고 새로운 판로 개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이었다. 강지현의 이러한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과거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았던 사모펀드의 이미지를 벗고 아테나 캐피탈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감 있는 투자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강지현의 리더십과 아테나 캐피탈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에 주목했다. 그녀는 여러 경제 포럼과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설파했고 그녀의 메시지는 젊은 창업가들과 기업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강지현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한편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한태준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옥중에서 여러 차례 강지현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구차한 변명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강지현은 그 편지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차갑게 폐기했다. 그녀에게 한태준은 이제 용서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JM그룹 게이트의 광풍도 점차 잦아들었다. 강지현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주말이면 가끔 한적한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오랜 시간 자신을 묵묵히 지지해준 최진혁 이사를 비롯한 아테나 캐피탈의 동료들과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의 삶에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아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성장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어느 가을날, 강지현은 자신이 후원하는 한 청년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참석했다.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순수한 작품들을 보며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22살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강지현은 상처받기 쉽고 여렸지만 그림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던 꿈 많은 소녀였다.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녀의 감성이 남아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풍경화 한 점이 들어왔다. 7년 전 한태준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그 자선 전시회에 그녀가 출품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어떻게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묘한 감회에 휩싸였다. 그림 속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마치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요해진 세상처럼 강지현은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는 미소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고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한태준과 JM그룹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강지현과 아테네이 캐피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아테나 캐피탈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회사를 넘어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강지현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나 얼음 여왕 같은 수식어 대신 혁신의 아이콘,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최연소 여성 CEO, 아시아 여성 최초 세계 경제포럼 연사 등 그녀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새로운 역사였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은 여전했지만 과거의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 대신 이제는 깊은 통찰력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따뜻한 포용력이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아테나 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여성과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쳤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다른 이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중 하나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온 최진혁 이사는 아테나 캐피탈의 부회장이 되어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했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녀의 비전을 공유하며 아테나 캐피탈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과거의 배신이 남긴 불신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가득 찬 관계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가끔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입양한 몇 마리의 유기견과 고양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생명들과 교감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때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온화함과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망이 출소한 한태주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지만 과거의 악몽과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종종 강지연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곤 했다. 그녀가 이룬 눈부신 성공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용서를 갈망했지만 감히 그녀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단 한 번의 시선은 평생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뿌린 냉혹함의 씨앗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고독과 절망이라는 열매로 거두어지고 있었다. 어느 맑게 갠 봄날, 강지현은 자신이 설립한 아테나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젊은 학생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그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나락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걷히고 그녀의 앞에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강인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이자